이번 강의에서는 네 번째 이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울 거는 일단 세포의 분류.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분류에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진핵 세포에서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들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이 생명과학 1, 그러니까 공부 계정에서는 생명과학 1, 2에 다 있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1에선 빠져버리고 생명과학 2에서만 공부를 하는 요런 단원이 됐어요. 근데 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설명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다 외워야 된다. 그냥 통암기가 필요한 좀 단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 PPT에 있는 내용 정도는 다 암기를 해 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부터 분류를 해 보면 일단 원핵 세포는 누구냐? 세균을 우리가 원핵 세포라 그러죠. 세균을. 그래서 요 세균이 되겠는데 세균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세균도 분류를 두 가지로 해요. 뭐가 되냐면 진정세균이라는 애가 있고요. 뭐 진정한 세균, 뭐 이렇게 해서 진정세균이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정세균. 그다음에 이제 고세균, 뭔가 이제 오래된 세균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극한지대에 사는 애들 고세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종류인데 이걸 구분하는 걸 지금 하진 않고 이거는 이제 분류학에서 다루게 되는 거고 뒤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균자 들어가 있으면 다 원핵 세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원핵이라는 말이죠. 원핵. 그래서 원핵, 원시적인 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얘네 핵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핵이 결론적으로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핵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가 다 어디 있냐면 그냥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어요. 세포질에 이렇게 그냥 존재하고 있고 염색체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점이 보이는데 뭐냐면 하나의 원형 DNA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6개의 선형 인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얘네는 하나의 원형 DNA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뭐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여러 개의 플라스미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생긴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인제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체, 유전물질 본체 말고의 추가적인 이런 조그마한 원형의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어요. 요 플라스미드가 형질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것까지 정리해 놓을까요? 우리 뭐다? 원핵 세포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즉 뉴클레오좀 구조가 관찰이 되는데 원핵 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고세균이냐 진정세균이냐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막성 소기관이 또 어떻게 되냐? 막성 소기관이 없어요. 막성 소기관이 없다는 건 뭐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원형질 막을 갖고 있는 소기관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미토콘드리아, 뭐 엽록체,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이거를 내막계가 없다라고 불러요. 내막계. 안쪽에 막이 없다 해서 내막계가 없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보솜 같은 경우에도 70S 리보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70S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왜 적어줬냐면은 이게 진핵세포 리보솜이랑 조금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진핵세포랑 리보솜 종류가 조금 다르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세포벽의 주성법은 펩티도글리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셀룰로즈,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균류 같은 경우 키틴인데 얘는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뭐 이거를 한글로 하면 펩티드, 단백질이죠. 글라이칸이라는 게 당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하면 이걸 우리가 단백당 이렇게 불러요. 단백당. 근데 뭐 이런 말은 잘 쓰지 않고 그냥 펩티도 글라이칸, 글리칸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는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진핵 세포를 조금 보면 되는데 진핵 세포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세균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진핵 세포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같은 동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균류,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메바라든지 이제 미역분자지만 조류죠, 조류, 원생생물 이런 애들이 다 진핵생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뭐 외우려기보다는 세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다 진핵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진핵이라는 건 뭐가 됩니까? 진짜 핵이라는 거예요, 진짜 핵. 그래서 뭐가 된다? 핵막이 존재해요. 핵막이 존재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핵이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 했죠. 그래서 DNA가 오직 핵 속 안에만 존재해요. DNA는 우리의
소중한 설계도 원본이죠. 유전 정보의 원본이기 때문에 핵 속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선형의 DNA가 여러 개가 있죠. 우리도 46개의 이제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뭐가 있다? 히스톤 단백질이 있더라. 히스톤 단백질은 진핵세포에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막성 소기관들이 잔뜩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그림도 있죠.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골지체라든지 뭐 소포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성 소기관이 되겠고요. 리보존 같은 경우는 80S 리보점이에요. 80S인데 뭐 80S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진핵세포랑 원핵세포의 리보점 종류가 좀 다르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벽은 셀룰로즈 그다음에 키틴인데 셀룰로즈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식물의 세포병.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원생생물 중 조류들, 그죠? 미역김 다시마도 셀룰로즈로 갖고 있고요. 키틴 같은 경우는 이제 균류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라든지 버섯은 키틴에 이제 뭐를 갖는다? 세포벽을 갖는다. 이렇게 나누시면 우리가 원핵 진핵을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 방에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는 원핵 세포는 0.2에서 2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진핵이 원핵보다 크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된다? 당연히 얘네는 핵 혹은 핵막이 없다. 원핵은 진핵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원핵은 하나의 원형 DNA 물론 플라스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여러 개 또 타났네. 여러 개의 선형 DNA가 되겠어요. 여러 개의 선형 DNA. 그 다음에 막성 소기관 원핵세포 없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 없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했다? 70S, 80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둘의 리보점이 뭐하다? 다르다. 요 정도 조금 아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세포벽 같은 경우 원핵세포는 펩티도글라이칸이고 진핵세포는 셀룰로즈나 키틴으로 다른 성분으로 갖고 있다. 요 정도 분류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즉 진핵세포 중에서 동물식물만 배워요. 균류는 따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소기관들을 각각 비교하면서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해 나갈 거여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동식물만 갖고 있는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뒤쪽에 가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일단 물질의 합성과 수송에 관여하는 소기관들부터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핵이죠. 핵은 일단은 보통은 하나예요. 보통은 한 개씩만 있는데 뭐 가끔가다 여러 개 있는 우리 뭐 골격근 같은 경우는 다핵세포잖아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적혈구처럼 없는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한 개 정도 있다,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능은 일단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형질 발현, 그 다음에 어쨌든 세포 증식도 결론적으로 핵에 있는 유전물질 때문에 하는 거고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구조는 핵막은 이중막이에요. 그래서 외막과 내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막이 있고 총 2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핵막에 이제 핵공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물질 출입을 하는데 어떤 물질이 출입합니까? 라고 하면 보통 이제 RNA랑 각종 단백질들이 이제 여기로 출입을 하게 돼요. 뭐 효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DNA 중합효소라든지 이런 단백질들이 출입하게 되고 안에는 당연히 염색사, 그죠? 뭐 염색체는 분열기 때 보이는 거니까 염색사가 있고 염색사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뉴클레오점이 쭉 연결되는 게 염색사.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까만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인이라 그러는데 이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rRNA라는 것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리보솜이라는 소기관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이랑 rRNA가 이제 좀 뭉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까맣게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인 하시고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인에 뭐 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막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핵 정리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걸 설명하시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원핵세포의 원형질만.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원핵세포가 이렇게 조그맣었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고 여기 이제 이렇게 DNA가 있었는데 당연히 세포 사이즈가 작다 보면 얘네를 먹는 포식자 대비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피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뭐가 작아지게 되냐면 단위 면적당 표면적이 너무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부피가 너무 커졌더니 표면적이 너무 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출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질 출입이 쉽지가 않고 또 핵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요 세포막을 안쪽으로 접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알죠? 세포막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 접힌 부분만큼의 이제 표면적이 생기게 되니까 이래서 결론적으로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겠고 근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갔던 게 결론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됐다. 핵막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핵막이 이 이유 때문에 즉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구조 때문에 뭐가 됐다. 이중막이 됐다는 거고 그러고 이제 우리 좀 이따 바로 하겠지만 여기 핵막에 보면 이런 소포체라는 것도 형성돼 있어요. 소포체. 근데 이제 소포체막도 결론적으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보니까 둘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진화설이랑은 결론적으로 원핵세포의 원형질막, 세포막이 안으로 함입되면서 핵막과 소포체막이 형성됐고 결론적으로 기타 내막계가 형성됐다는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 있냐? 핵막은 이중막이 되겠죠. 이중막이 증거고 그 다음에 핵막과 소포체막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증거가 돼요. 그리고 모든 소기가막은 다 유사합니다. 세포막과 거의 성분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진화설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옆에 보시면 완자에도 잠깐 나와 있죠. 완자에도 너무 많이 갔네. 완자에 보시면은 어딨니? 여기에 있죠. 요 실험 말하는 거예요. 삭간말의 재생 실험 요거 있어요. 비상교과서에만 나온다 돼 있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삭간말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 핵이 지금 헛뿌리 쪽에 있죠. 헛뿌리 쪽에. 그래서 보면 여기를 다 절단을 한 다음에 삭간말이 M형과 C형이 있어요. 근데 M형에 이제 C형 먼저 볼게요. C형의 뿌리에다가 M형의 자루를 연결했더니 C형의 갓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C형의 헛뿌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형의 이제 헛뿌리를 이제 뭐랑 그러니까 C형의 M형의 헛뿌리 나를 갈린 M형의 헛뿌리를 C형의 자루랑 연결했더니 뭐 한다? M형의 갓이 만들어진대요. 결론적으로 갓의 모양은 누가 정리한다? 그러니까 누가 정의를 한다? 핵이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에 있는 유전 물질에 의해서 뭐가 결정됐다? 삭간말의 갓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보좀을 봅시다. 리보좀은 이제 mRNA 유전 정보에 따라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아미노산 사이의 펩티드 결합을 형성시켜주는 게 리보좀이에요. 우리 배웠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이 펩티드 결합이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구조를 보시면 얘는 rRNA, 리보조멀 RNA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막성 소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성 소기관이려면 이제 인지질 이중총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막이 없기 때문에 막성 소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는 소포체에 부착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착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흩어져 있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유전 정보 이제 4단원에서 다르겠죠. 이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나눠져야지 됐죠. 이렇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포체를 보시면 소포체는 일단 기능 구조부터 보시면 구조는 단일막이에요. 얘는 막이 있어요. 그리고 소포체끼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 주머니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소포체는 우리가 리보좀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에 따라 조금 나눠요. 그래서 리보좀이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거친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죠? 주사전자염용으로 사진을 찍으면 표면이 거칠어 보여요. 리보좀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라 그러고 얘는 표면에 리보좀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고 얘는 뭘 하는 거냐? 단백질을 가공 후 운반하는 거예요. 단백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리보좀이 만든 단백질이 거친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특정 가공 과정이 일어나는데 무슨 가공이 일어난지는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일반 생물학이 들어가야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 필요 없고 뭐 적절한 가공 거친 후에 운반을 하는데 여기서 어디로 운반합니까? 라고 하면 골지체로 운반을 하게 돼요. 골지체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세포에서 발달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이 많이 만드는 세포들, 즉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들에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알만한 세포라고 하면 뭐 형제세포, 생명과학 원에서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생명 형질세포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끈면 소포체를 보는데 매끈면 소포체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매끈면 소포체는 단백질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 한다 얘네는 지질을 합성하던가 혹은 해독을 한다. 뭐 칼슘 저장은 됐고요. 그래서 지질 합성이 중요해요. 지질 합성 그리고 해독 작용 이런 것들, 칼슘 저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지질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뭐 인지질이라든지 혹은 또 뭐도 있다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합성해야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성을 많이 하는 세포에 이제 많겠죠. 대표적으로 간세포죠. 간세포. 간세포는 해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신거질 세포. 이건 뭐예요? 우리 부신거질 호르몬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뭐한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끈면 소포체가 많이 존재한다. 요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소포체 다 있고요. 그럼 아까 그 거친면 소포체에서 가공 후 운반되는 단백질이 어디로 간다 그랬다? 골지체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골지체는 결론적으로 뭐 한다? 물질의 저장 및 분류. 분류라고 돼 있네요. 죄송해요. 이거 분비예요. 분비를 결정해요. 분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물질을 저장할지 분비할지를 결정하는 게 골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구조를 보게 되면 단일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좀 불연속적이죠. 이렇게 요 막과 요 막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막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스터나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 골지체를 보게 되면 시스터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팬케이크 닮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골지체도 어떤 세포에 많습니까? 라고 하면 분비가 활발한 세포들, 뭐 대표적으로 아까 했듯이 어떤 것들 형지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그 우리 내분비 세포들 있죠. 내분비 세포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갑상샘 세포,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하는 세포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분비 세포들도 많겠죠. 우리 소화효소 분비하는 외분비 세포에도 골지체는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을 많이 분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질의 합성과 저장, 그죠? 여기 있죠. 물질 합성과 수송이네요. 저장이 아니고 물질의 합성과 수송에 관련된 소기관들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분비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게 되면 핵에서 일단 유전 정보가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RNA가 만들어질 거고 그 RNA의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단백질들이 소포체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포체는 당연히 거친면 소포체겠죠. 거친면, 매끈면은 아니고요. 거친면 소포체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소포체가 운반한 게 골지체로 운반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 한다? 만약에 분비를 할 거다 그러면 막으로 쌓인 주머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관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분비 소낭이라 부르거든요. 소낭. 그래서 소낭을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세포 밖으로 이제 분비가 돼요. 이렇게 분비돼요. 이때 분비될 때는 소낭과 이제 세포막이 융합이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죠.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다루게 돼요. 이제 그래서 외포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세포 외 분비라 그러는데 그 작용을 통해서 나간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습니까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기방사법을 이용했고요. 뭐 아미노산에다가 표시한 거 일반적으로 뭐 다른 거 표시해도 되는데 14C가 제일 편하긴 해요. 14C로 표시를 해서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방사선 양이죠. 방사선 양인데 지금 처음에는 어디에서 방사선이 많이 뛰더라? 처음에는 거친면 소포체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많이 뛰게 되죠. 근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디에서 골지체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뛰게 되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단백질들이 거친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분비 소낭에서 많이 뛰게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골지체에 있던 단백질들이 분비 소낭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방사법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도 우리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합성과 수송에 관련된 소기관들 다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소기관들. 대표적으로 뭐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호흡이 이제 일어나는 장소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혹시 또 생원에서 했는데 이미 세포 다음에 해야 되긴 하니까 O2와 포도당을 소모를 하죠. 뭐 여기서 포도당이라 할게요. 유기물이 포도당이 아니어도 되는데 포도당을 소모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CO2랑 물 만들어지는 거는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ATP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ATP. 요거 만들려고 우리가 세포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런 세포호흡의 뭐 그 과정을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좀 보는 거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또 이중막 구조예요. 마치 핵막처럼 이중막 구조고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여기 외막과 내막이 있죠. 외막과 내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막 구조고 자체적인 DNA, RNA, 리보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리보솜이 있고요. 그 다음에 DNA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DNA는 핵 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DNA가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혼자서 복제하고 증식도 하고요. 안에서 단백질도 만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는데 세포호흡은 크게 이제 세 단계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랑 세 번째 단계인 이제 TCA 회로랑 전자전달계가 있는데 그 기질, 그 세포막 안쪽 부분을 기질이라 그러는데 요 기질에서 TCA 회로가 일어나고요. 요 기질 부분에 DNA, RNA, 리보솜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막, 그죠? 외막은 별 관심 없고요. 내막이 중요한데 요 내막에 접혀 있는 부분을 크리스타라 그래요. 내막을 접혀 있는 부분을 크리스타라 그러는데 요 크리스타에서 전자전달계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ATP가 많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죠. 근데 엽록체도 보시면은 이중막이고요. 자체 DNA, RNA, 리보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은 내막과 외막이 다 있고 리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DNA도 있어요. 알겠죠? RNA도 있는데 RNA는 굳이 표시를 안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도 자기 혼자서 복제 및 증식하고요. 단백질 합성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네들도 이제 우리 광합성 하잖아요. 광합성도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광합성은. 그래서 우리가 명반응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암반응, 탄소 고정 반응을 우리가 암반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가 요 그라나에서 일어나고 여기에 엽록소가 존재해요. 그라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그림을 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요 납작한 이렇게 원반 모양의 디스크 같은 거 있죠. 요거 하나를 우리가 틸라코이드라 그래요. 틸라코이드라 그러고 요 틸라코이드의 이제 덩어리, 그래서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요 구조를 이제 그라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맞는 보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로마가 이렇게 있죠. 스트로마. 우리가 아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기질이 뭐 다른 명칭이 딱히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엽록체의 기질은 따로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불러줘야지 됐죠.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 즉 암 반응이 일어나고 요 안에 이제 DNA, RNA, 리보솜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둘 다 정리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오타가 자꾸 나네요. 세포 내 공생설. 그죠? 세포 내 공생설을 조금 배워야 되겠어요.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써야 되겠네요.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공생이라는 건 서로 잘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잘 봐요. 원시 진핵세포가 있고 원시 진핵세포가 있고 근데 이 원시 진핵세포는 어떤 상태였냐면 얘는 산소를 이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혐기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혐기성이었고 종속 영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뭐 광합성을 할 수는 없고 남을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효율이 매우 떨어졌어요. 왜냐면 포도당 한 문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를 쓰지 않으면 ATP 2개밖에 못 만들거든요. 산소 썼을 때는 뭐 36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누가 있다? 호기성 세균이라는 애가 있었죠. 호기성 세균. 요 호기성 세균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요 호기성 세균은 원핵 세포죠. 세균이다 보니까 원핵인데 얘는 원핵 세포긴 한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산소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호기성이죠. 호기성. 그래서 호기성 종속 영양. 호기성 산소를 사용해서 세포호흡을 한다는 거죠. 종속 영양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뭐 식균 작용 기억나요?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세포 작용으로 꿀꺽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걸 분해시켜야 되는데 분해시키지 않고 뭘 한다?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뭐 실제로 제안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제가 비유를 위해서, 야, 너는 조그마하니까 많이 잡아먹히니까 너는 내 몸 안에서 살아서 ATP를 만들어줘. 그러면 난 널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다? 같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 동물 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게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세포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동물 세포가 만들어지고 나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남세균이라는 애가 또 있어요. 남세균. 근데 얘는 뭔 특징이 있냐면 얘네는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광합성. 그래서 얘네는 독립영양생물인 거예요. 독립영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 먹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죠. 그냥 가만히 햇빛만 쬐면서 CO2랑 H2O만 있으면 이거 갖다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똑같이 얘네를 뭐 한다? 식세포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세포 작용.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뭐가 됐다? 엽록체가 됐다는 거죠. 엽록체. 그래서 이렇게 엽록체가 들어왔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동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랑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엽록체는 애초에 세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증거가 여러 개가 있죠. 첫 번째 뭐 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독자적인 DNA, RNA, 리보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DNA, RNA, 리보솜을 보유하고 있다. 독자는 뭐나요? 독자적인,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모두 이중막 구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시 진핵 세포의 세포막으로 한번 코팅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세포막이 있고 이 원시 진핵 세포가 얘네가 뭐 하는 거예요? 식세포 작용하면서 자기 세포막으로 한번 코팅을 시켜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막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DNA는 DNA와 리보솜이 오히려 이제 진핵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원핵세포랑 유사해요.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 안에 있는 DNA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안에 있는 DNA를 보게 되면 원형의 DNA가 보여요. 원형의. 그러니까 아까 원형의 DNA는 원핵세포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리보솜 같은 경우도 80S가 아닌 70S 리보솜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핵세포의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는 애초에 호기성 세균과 그 다음에 남세균, 즉 광합성 세균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생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물질의 분해와 저장인데, 일단 이거 보실게요. 물질의 분해와 저장이 관련된 소기관이 이제 리소솜이 있는데, 얘가 뭐 한다? 세포 내 소화를 해요. 세포 안에서 다양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물질을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분해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오래된, 그죠? 손상된 소기관들을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손상돼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소기관들을 분해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요 리소솜 안에는 아주 다양한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 여러 가지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얘네는 골지체로부터 유래를 해요. 골지체로부터 유래를 하고요. 단일막 구조고요. 이 세포가 어디 많냐? 이 세포들이 어디 많냐? 여러분들 배운 거 중에 백혈구들에 많아요. 왜? 백혈구가 식균 작용해서 균 먹은 다음에 병원체 먹은 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 분해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소솜이 많은 세포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골지체로부터 유래한 애가 이제 리소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손상된 소기관들을 이제 융합해가지고 분해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밖에서 이제 들어온 물질들을 뭐 한다? 또 식포, 이런 물질을 우리가 막에 담겼을 때 식포라 그러거든요. 이런 식포랑 또 융합을 해서 분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리소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포인데, 액포는 이제 보시면 식물세포에 보이죠?
식물세포에서 그러니까 세포의 형태 유지를 하고 삼투압 유지, 그 다음에 물질 저장인데, 뭐 생명과학 2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질 저장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물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색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각가지 물질들을 잘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비유를 할 때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각종의 물질을 다 집어 넣어 놓는 거야, 안에다가. 근데 뭐 얘도 이제 단일막 구조고요. 막이 있고요. 근데 요 액포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오늘 샀을 때보다 3주 후에가 당연히 쓰레기가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액포 크기는 세포의 나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수명이 다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부피 전체 한 90%가 액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액포가 크기가 커져요, 실제로. 지금 뭐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만큼이 이제 액포인 거죠. 세포에 엄청나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액포까지 정리해서 물질의 뭐예요? 분해와 저장에 관련된 소기관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세포의 형태 유지와 운동에 관련된 마지막으로 소기관들 정리를 하면은, 일단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근데 우리는 식물세포만 하고 있으니까 식물세포벽은 일단 따지면은 뭐 기능은 뭐 세포를 보호하고요. 모양 유지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적어 놓을까요? 세포벽은 전투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물질이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벽은 전투가성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그림 조금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세포막이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포벽, 그 다음에 1차 세포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세포막 다음에 2차 벽, 그 다음에 1차 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차 벽과 2차 벽 중에 1차 벽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뒤후에 2차 벽이 만들어지면서 1차 벽을 밀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벽이 뭡니까? 1차 벽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셀룰로즈가 1차 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벽은 이제 리그닌, 슈베린, 큐틴 이런 각종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성분이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 골격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세포는 안쪽에 당연히 뭐 액체, 즉 물로 채워져 있죠. 근데 보면은 세포 안에 있는 핵은 보통 세포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액체가 있으면 액체는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액체가 움직이면은 같이 세포 소기관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얘네를 뭔가 붙잡아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즉 뭐다? 세포 안에도 얘네를 붙잡아주는 골격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골격이 있어서 세포의 모양이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의 위치들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골격들은 막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소기관은 아니고요. 다 뭐가 된다? 단백질들이에요. 단백질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총 3종류가 있는데,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보시면, 미세소관은 뭡니까? 라고 하면 미세소관은 뭐다? 튜블린이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튜블린. 그러고 얘네는 세포 골격의 구조 유지, 그 다음에 소낭의 이동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우리 중심립, 중심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죠? 중심체, 중심립, 그 다음에 뒤쪽에서 나올 누구도 편모, 선모들도 다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편모라든지 선모. 알겠죠? 이게 다 이제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누가 된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중간섬유. 뭐 중간 사이즈인데, 중간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인데, 여러분들 뭐 케라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케라틴 하면은 이제 떠올리는 게 혹시 샴푸 중에 케라시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라틴이 머리카락에 되게 많아요. 머리카락에 되게 많은 단백질이라서 이제 우리가 케라시스라는 이제 샴푸가 유명하죠. 어쨌든 얘네들은 뭐한다? 세포 형태 유지, 그 다음에 세포 속기관 고정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미세섬유가 있어요. 미세섬유. 미세섬유는 이제 액틴으로 구성되는데, 액틴은 어디서 들어봤다. 어디서? 우리 그 액틴 마이오신, 골격근 수축 이완할 때 액틴 마이오신 기억나요? 그 액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이제 세포막 지탱 및 변형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수축 운동. 그래서 뭐 혹시나 나올까봐 우리 그 융털 이런 거 있죠? 융털. 소장의 융털 이런 것들도 이제 미세섬유 때문에 세포막이 융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뭐 굵기가 몇 나노미터냐 이건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할 필요는 없고, 두께가 미세소관이 제일 두껍고, 그다음 중간섬유, 그다음에 미세섬유 순이다.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세포 골격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건 우리가 중심체 혹은 중심립이 되겠는데, 얘네는 이제 기능은 세포 분열 시 뭘 만드는 애? 우리 방추사 만드는 애죠. 방추사. 혹시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염색체 이렇게 그렸을 때 염색체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 우리가 동원체라 그러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분열할 때 보면 이런 실들이 이 동원체에 연결되면서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염색체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실을 우리가 방추사라 그러고, 요 방추사가 결론적으로 요 중심립 혹은 중심체로부터 막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뻗어져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방추사다. 그래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미세소간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립 두 개가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직각으로. 알겠죠? 직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개가 한 세트죠.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 한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 9개, 그 다음에 가운데는 비어 있다 그래서 9 플러스 0 구조라 그러고요. 요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중심립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직각을 이뤘을 두 개가 뭐라 부른다? 우리가 중심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중심체, 중심립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모, 선모인데, 얘네는 이제 운동기관이죠. 세포의 운동기관이에요. 세포가 운동을 하는 기관이고, 미세소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소관 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까 우리 뭐예요? 중심립, 중심체는 세 개가 한 세트였죠. 근데 얘네는 두 개가 한 세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바깥쪽에 있고요. 보시면 안쪽에도 하나,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9 플러스 2 구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9 플러스 2 구조라고. 근데 이제 편모, 선모 둘 다 9 플러스 2 구조인데, 편모랑 선모랑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편모는 길이가 길고 수가 적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적은 이제 운동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정자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정자가 이제 편모예요. 그래서 사람의 정자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선모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선모는 길이가 짧고 수가 많은, 즉 사람의 기관지 선모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많죠.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막 많이 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모, 선모가 있고, 얘네들도 세포 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죠. 편모, 선모도 결론적으로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소관 다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막이 없어야지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소기관들을 다 정리를 했고, 우리가 이제 뭘 정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조금 동물만 있는 애랑 식물만 있는 애, 요것도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랬을 때 동물만 있는 소기관, 그 다음에 식물만 있는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이걸 정리를 하시면 첫 번째 뭐 있다? 동물만 있는 거는 중심립 혹은 중심체예요. 중심립 혹은 중심체. 이렇게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옵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리소좀이나 편모, 선모도 실제로 말하면은 동물만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제 됐죠? 그거서 이거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따라주세요. 그 다음에 식물만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포벽,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이제 엽록체. 이렇게 둘은 무조건 식물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포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액포 같은 경우는 동물도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 중에 이걸 또 식물만 있다고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선생님의 말에 따라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에 따라서 정리를 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또 뭐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다? 막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막 구조냐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중막인 애가 있고요. 단일막인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이 없는, 막 구조가 아닌 애들이 있겠죠. 소기관 중에. 그래서 이중막인 애 누구 있었다?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막인 애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막이 없는 애들. 우리 핵 안에 인, 그 다음에 중심체. 그 다음에 리보좀도 막이 없었어요. 리보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성 소기관이 아니고요. 그러면 단일막은 뭐가 된다? 이거 제외 나머지들은 다 단일막이겠죠.
대표적으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액포 이런 종류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막이랑 단일막만 그러니까 이중막이랑 막이 없는 애만 잘 외워놓고요. 나머지는 다 단일막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혹시나 또 헷갈려 할까봐 당연히 세포벽도 막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공사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잘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정리를 하셨으면 당연히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PPT에 있는 정도는 다 외워 줘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뒤이어서 다음 강에서는 완자에 있는 요 부분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뒤에 이제 중단원 문제랑 이제 실전 수능 실전 문제까지 풀어야 돼서 문제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번 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